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제97회 어린이날을 맞아 도내 곳곳에서 어린이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전주동물원은 이른 아침부터 아이들의 손을 잡고 나온 나들이 인파로 붐볐고 전주국제영화제와 익산서동제, 군산 꽁당보리 축제, 오수 의견제 등에도 가족 단위 나들이 인파가 펼쳐졌습니다. 한편 한낮에는 23도에서 27도 분포로 초여름처럼 기온이 오른 가운데 군산과 익산 등 서해안에 한때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완주 등지에는 오존주의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요양원 노인이 병원 차량에 방치됐다가 숨지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요양원에서 일어난 파업 때문에 노인들을 다른 병원으로 옮기다 벌어진 일인데 아무도 환자를 병실로 옮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범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한 요양원에서 지내던 노인 수십 명이 병원 직원의 도움을 받아 차량에 오르고 있습니다. 노조 파업으로 병원 운영이 어려워지자 인근 전주의 여러 요양병원으로 분산 이동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병원을 방문한 요양원 직원이 89세 노인 한 분이 병실에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가서 분명히 체크하고 명단도 다 주고 이 어르신 인적상의 상태에 대해서도 다 자료 제공을 했는데 그제서야 부랴부랴 행방을 찾았는데 사라진 노인은 뜻밖에도 병원 차량 안에서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전날 이송 당시 보호사가 동승했고 운전기사도 있었지만 아무도 이 노인을 병실로 옮기지 않았던 겁니다. 저희 거실이 있습니다. 차는 저는 생각도 못하고 있다가 안 내렸으려고 생각도 못하고 있다가 차에 와서 보니까 그분이 계셔가지고. 병원 측은 환자가 30명씩이나 일시에 입원하는 바람에 명단 파악을 제대로 못했다는 어처구니 없는 변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뒤늦게 이 소식을 전해들은 유족은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너무 경황이 없지만 정확하게 어떻게 된 건지 계속해서 여기도 물어보고 하는 중이고. 병원 측은 때늦은 사과와 함께 유족에게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경찰은 당시 병원 직원의 업무상 과실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인 1인당 한 달 요양비는 대략 100여만 원 수준. 구급차 안에서 쓸쓸히 숨진 노인의 모습은 그저 돈벌이로 취급되는 요양보호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새만금의 국내 최대 규모의 태양광 발전단지가 추진되면서 관련 업계의 성장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내에는 태양광 기자재 생산 기반이 거의 무너져 자칫 외지업체나 외국 업체의 잔치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태양광 발전의 원재료인 폴리실리콘을 만드는 군산의 OCI. 연간 1조 이상 폴리실리콘을 생산하지만 전량 해외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폴리실리콘을 인곳이나 웨이퍼로 가공할 국내 업체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국내에 판매하는 물량이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중국에서 업체들이 막 많이 생기면서 이제 국내 업체들이 견디다 못해가지고 좀 많이 부산했죠. 익산의 넥솔론이 인곳과 웨이퍼를 생산해 관련 업계에 납품했지만 2017년 말 불황을 견디지 못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모듈을 만드는 완주의 솔라파크 코리아만 명맥을 유지하는 형편. 나머지 도내 업체는 모듈로 발전 기판을 설치하는 시공업체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28개 업체가 있는데 그중에서 22개 업체는 이제 시공하는 업체고요. 부품을 제조하는 회사는 한 4개 정도 되는데 어려운 상황으로. 셀이나 모듈을 만드는 국내 업체 가운데 그나마 경쟁력을 유지하는 곳은 몇몇 대기업. 하지만 공장이 충북 등 타 지역에 있어 새만금 발전단지 조성이 외지업체나 일부 건설업체 좋은 일로 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높은 가격 경쟁력으로 세계 시장의 60%를 차지한 중국 업체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중국이 한 60%, 최소 60% 이상이고 저희는 5% 좀 너무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고 그렇습니다. 그냥 바로 입찰한다 그러면 가격 경쟁력으로 결정이 나을 것 같습니다. 전북의 바다를 가로막아 조성한 새만금에서 전북의 미래를 열어간다는 태양광 발전. 과연 산업 생태계 조성과 지역 주민 수익 창출의 전기가 될지 아니면 몇몇 대기업의 이윤 추구의 장이 될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지방은행의 수익률 악화와는 대조적으로 전북은행은 수익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올 1분기 경기 침체로 부산은행의 당기 순이익이 16.4% 감소하고 대구은행도 8.1% 감소했지만 전북은행은 전년 대비 4.3% 신장한 260억 원의 당기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은행 측은 다양한 국내 영업망 개설과 해외 수익 이전의 효과로 보고 있지만 금관원으로부터 최근 부당한 대출 수수료와 과도한 대출금리 시정 요구를 받는 등 고금리의 효과라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동물 학대 논란 속에서 소싸움 대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완주군은 지난 2일부터 내일까지 화산면 체육공원에서 전국의 싸움소 160마리가 참가한 가운데 제14회 완주 소싸움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동물보호단체는 완주와 정읍 등 전국 11개 지자체가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동물 학대를 조장하고 있다며 폐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GM 군산공장 폐쇄로 군산 오식도동 일대 원룸촌의 피해가 극심했는데요. 최근 공장 인수기업이 나타나고 투자 계획도 나오면서 원룸 거래가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일단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아쉽게도 투기성 수요가 큰 것으로 보입니다. 이몽진 기자입니다. 한국GM 군산공장 인근의 한 원룸 건물 외부에 매매 알림판이 붙어 있습니다. 바로 옆 건물도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지난해 5월 문을 닫기 전 군산공장의 정규 직원과 협력업체 직원은 12,000명, 원룸이 주거 형태인 이들이 상당수였습니다. 10여 년 전부터 조성되기 시작한 원룸 단지는 현재 500동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원룸 거래가 심심치 않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 동에 3억 원 이하로 나왔던 원룸 수십 동이 팔려 매물을 구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저평가돼 있을 때 구입한 뒤 경기가 활성화하면 임대나 매매 모두 사업성이 있을 것이라는 장기적인 투기 성향으로 해석됩니다. 몇 건이 그런 아주 저가 매물이 있었는데 누군가는 그걸 다 매수를 한 거예요. 가격이 정상가의 물건밖에 없으니까 이제 재미가 없는 거죠. 더욱이 한국GM 군산공장 인수기업이 발표되고 중고차 수출 복합단지 조성 계획이 확정되면서 원룸 거래 문의가 늘었습니다. 단지 조성 초기에 들어와 그동안 만만치 않은 수익을 남긴 일부 원룸 건물주들이 처분을 서둘렀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반면 상가는 음식점을 위주로 문의를 해오는 경우가 있지만 원룸만큼 활발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건물주분들이 타지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뭐 실질적으로 피부로 와닿는 게 많이 없으신가 봐. 임대료도 많이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올해 군산의 표준지 공시지가 하락률이 마이너스 1.13%로 전국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원룸의 거래 양상이 투기 세력들의 개입과 무관치 않다는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민주당이 도내 지역위원장 교체를 추진해 결과가 주목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도내 10군데 지역위원회 당무감사에 이어 최근 전주 갑과 군산, 남원, 임실, 순창, 김제, 부안 등 4군데 원외위원장 지역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민주당은 사고 지역인 정읍, 고창을 포함해 이르면 다음 주에 조직 강화 특별위원회를 열어 지역위원장을 전격 교체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